안녕하세요. 치치 301의 서혜원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 준비해봤어요. 이 양성교재가 아마도 요양보호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교과서처럼 보고 공부하시는 교재로 알고 있는데, 이 안에 구강 관련된 내용이 얼마나 있는지 저희가 한번 잠깐 살펴봤었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책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리고 총 페이지 수가 거의 한 7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692페이지까지 있는데, 요 안에 혹시 칫솔질이나 구강 관련된 내용이 얼마나 있는지 혹시 보셨을까요? 생각보다 매우 적은데요. 여기 384페이지에 3절 개인 위생 및 환경 관리 부분에 구강 청결 돕기 이 부분에부터 시작해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총 8페이지 있어요. 그러니까 한 700페이지 중에 한 8페이지 있으니까 한 100분의 1 조금 넘는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또 어떤 거랑 연관되냐면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시험 보시잖아요. 시험이 총 80문제인데 그 80문제 안에 구강 관련된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올까 말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비율로 아마 교재에 실어주신 게 아닌가라는 뇌피셜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구강 관리를 해보신 선생님들이랑 누구라 느끼시겠지만 8페이지로는 사실은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불행하게도 또 저희가 이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니까 이 내용에서도 사실은 조금 부족하거나 오류가 있는 부위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텍스트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런 구강 관련된 내용 중에 혹시 뭐 좀 바꿀 부분 없는지, 수정해야 될 사항은 없는지, 그리고 이런 건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그럼 요양보호사 양성표준교재 개정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는요, 2024년 3월 5일 인쇄된 초판이고요. 가장 최신판입니다. 표준교재 384페이지부터 8페이지가 구강 청결 돕기라는 이름의 구강 관리에 대한 파트고요. 지금부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살펴보니까 이 구강 청결 돕기라는 그 제목 아래 입안 헹구기, 입안 닦아내기, 칫솔질하기, 의치 손질, 틀니 손질하는 방법까지 크게 4개 파트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고요. 한번 텍스트를 읽어가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구강 청결 돕기. 칫솔질은 음식 찌꺼기, 프라그 및 세균이 있는 치아를 깨끗이 하고 잇몸을 자극하여 순환을 촉진하고 불쾌한 냄새와 맛으로 인한 불쾌감을 완화한다. 일반적 원칙 한번 살펴볼게요. 1번, 입안에 염증이 있는지 확인하고 상처가 있다면 그 부분을 더 다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치료받아야 할 치아가 있는지 잇몸이나 입천장, 혀, 볼 안쪽 등이 헐었는지 세심하게 관찰하고 이상이 있으면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2번째, 입안을 닦아낼 때 혀 안쪽이나 목젖을 자극하면 구토나 질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너무 깊숙이 닦지 않는다. 예, 되게 중요해요. 특히 선생님들께서 어르신들 입안을 닦아주시는 과정 중에 사실은 조금 정확한 감이 없으시기 때문에 사실 힘 조절을 못하시면 목젖이나 혀 안쪽을 깊게 찌르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구토나 질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시면서 깊숙이 닦지 않는 거,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3번째는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뒤에 사실은 돕는 방법이랑 이어지는 건데, 어르신들 중에 물로 입행굼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로 입행굼이 어려우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사실 헹구기 과정으로 바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입안 닦아내기로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입안 헹굼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서 가능하시다면 입안 헹구기 과정을 들어가 주시고, 어려우시다면 입안 닦아내기 이 과정으로 바로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입안 헹굼이 가능하지 않으신 어르신들에게 무리하게 헹굼을 진행하시다가 그럼 물이 기도 흡입이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위험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 다음 단계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반적 원칙을 살펴봤으니까 다음번으로 돕는 방법, 구체적으로 이제 어르신들 구강 관리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볼 건데요. 일단 텍스트에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입안 헹구기. 목적은 입안 헹구기는 식사 전과 후에 모두 할 수 있다. 식전 입안 헹구기는 구강 건조를 막고 타액이나 위액 분비를 촉진하여 식욕을 증진한다. 네, 식욕을 증진한다. 그쵸? 식전 입안 헹구기는 입안을 일단은 촉촉하게 하기 때문에 식사하실 때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시험에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한번 꼭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식후 입안 헹구기는 구강 내 음식물을 제거하여 구강을 청결히 하고 음식물로 인한 질식을 예방한다. 네, 이것도 네, 중요한 내용인데요. 한번 네, 살펴보시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입 헹구기는 주의사항 나와 있어요. 한번 볼게요. 머리를 높게 하여 물을 삼키지 않도록 하고 머리를 옆으로 돌려 내용물을 뱉어내도록 한다. 머리를 높게 하여가 어떤 의미일까요? 조금 헷갈리지 않으세요? 저는 요걸 읽으면서 머리를 높게 한다는 의미가 뭔가 조금 참 한참 생각해 봤는데 결국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고개를 상체를 하체보다 세워서 일단 물이 뒤로 넘어가지 않게 하자 이런 의미 같은데, 사실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고개가 뒤로 젖혀지지 않게 하여 이렇게 바꾸는 게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으실까 싶어요. 머리를 높게 한다는 표현보다는 고개가 뒤로 젖혀지지 않게 하여 물을 삼키지 않도록 하고, 이게 조금 더 선생님들께서 이해하기도 쉽고 실제 사실은 이렇게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 텍스트를 이렇게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 라고 생각해 봤고요. 두 번째, 매일 반복하는 일이므로 무리 없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습관화시킨다.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행궁 자체가 어려우신 분들이나 연화장이 있는 분들한테는 습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과정이 위험하시기 때문에 사전에 이분이 입행궁이 가능하신 분인지 안 하신 분인지를 체크해서 분류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 컵을 사용하기 어려우면 빨대가 달린 컵을 사용하게 한다. 네, 뭐 가능하시면 빨대가 달린 컵을 사용하게 하시는 게 좋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행궁 가능하신지 여부부터 확인하시고 사용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준비가 더 나와 있어요.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다. 이거는 선생님들에 대한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 필요 물품, 컵, 곡반, 물 뱉어내는 곡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마른 수건, 거즈, 일회용 장갑, 구강 청정제, 입술 보호제. 구강 청정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도 우리 흔히 많이 쓰시는 뭐 가그린이나 리스테린 같은 구강 청정제, 구강 청결제라 부르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펭굴 때 이게 필요하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좀 세모 같아요. 세모. 이것은 세모 정도 쓰시면 좋겠지만 반드시 필요하진 않겠다. 입술 보호제는 뭐 필요하시겠고요. 그리고 다음에 사전에 제공 목적과 효과를 알려 협조와 동의를 구한다. 인사하고 요양보호사 자신을 소개한다. 절차를 설명한다. 그쵸? 이런 과정은 필요하시겠죠? 갑자기 어르신한테 다가가서 입행구라고 컵을 들이밀면 당황하실 거니까 사전에 협조와 동의를 구하고 소개하고 절차를 설명하는 과정은 꼭 필요하실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방법 이제 나와 있고요. 일회용 장갑 낀다.
대상자의 구강 상태를 확인한다. 앉은 자세를 취하게 하고 목에서 가슴까지 수건해준다. 물을 흘리실까봐 그러시겠죠? 그리고 미지근한 물로 입안을 적신다. 입안이 깨끗해질 때까지 충분히 헹군 후 물맞이 그릇에 뱉게 한다. 그쵸? 네, 필요에 따라 구강 청정제를 사용한다. 마른 수건으로 입 주위를 닦는다. 다음에 입술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입술 보호제를 발라준다. 일회용 장갑을 벗고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다. 라고 해서 입행굼을 마무리 하셨는데요. 근데 입행굼이 사실은 여기서 종료된 행위는 아니잖아요. 왜냐면 입행굼을 하신 다음에 식사를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칫솔질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특히나 앞에서는 이제 입행굼이 식전 입행굼과 식후 입행굼이 했다고 했으니까, 사실은 식전에 입행굼 하신 거라면 요 이후에 식사를 하시겠죠? 요 식사를 하신 다음에 칫솔질을 하시겠죠? 그리고 식후 입행굼 하신 거라면 입을 헹구신 다음에 바로 또 칫솔질로 이어지실 거니까, 이 경우라면은 선생님들께서 입행굼을 끝난 다음에 일회용 장갑을 벗고 손과 비누로 손을 씻으시면 안 되고 바로 칫솔 단계로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입행굼이라는 과정은 종료된 행위가 아니라 다음 행동과 이어지는 거니까 그 이후 절차에 따라서 입술 보호제 발라주시고 손을 씻고 하는 거를 조금 미루시거나 할 수도 있다. 이거는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확인사항으로 구강에 상처나 염증이 생기지 않은지 살펴본다. 만족한지 불편함 없는지 묻는다. 요거에 대해 대답을 해주시면 참 좋겠지만 아니신 분도 계실 거니까 요거는 선생님들께서 구강의 상태를 살펴보시면서 어르신들의 반응을 보면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두 번째, 입안 닦아내기로 들어갈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안 닦아내기 과정은 입행굼이 스스로 어려우신 분들한테 이제 하게 되는 건데요. 이 외에도 의식이 없으시거나 연화장애로 흡인 위험이 있으시거나 그리고 입으로 식사를 안 하시는 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위간, 콧줄 말씀드린 건데요. 사용하시는 입으로 식사 못하시는 분들에게 해당하는 건데요. 그 다음 순서 설명드릴게요. 입안 닦아내기 주의사항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식 또는 치아가 없거나 연화장애가 있는 경우 입안을 깨끗하게 닦아내는 방법이다 라는 설명이고요. 두 번째, 손가락이나 도구로 자극하면 구토나 질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세 번째, 머리를 높게 하여 양치액을 삼키지 않도록 하고 머리를 옆으로 돌려 내용물을 뱉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머리를 높게 하여라는 표현이 좀 애매해요. 그래서 아까처럼 고개가 뒤로 젖혀지지 않게 하여, 고개가 젖혀지면은 이제 물이 흡인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젖혀지지 않게 하여 양치액을 삼키지 않도록 하고가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입안 닦아내기를 하는 분들의 경우는 대부분 의식이 없거나 연화장애가 있는 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머리를 옆으로 돌려 내용을 뱉어내는 것도 사실 좀 힘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돌려서 내용물을 뱉어내기 전에 입안에 있는 내용물을 사실 닦아내드리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생략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치매일 경우 입을 열지 않으려는 거부 행동이 있다면 가라앉게 기다린 후 잘 타일로 안심시킨다. 네, 치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협조가 어려우시고 입안에 닦아내는 기구나 타일에 손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거부 행동이 분명히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잘 해봐야 된다라는 의미로 좀 적혀 있는 것 같고요. 다섯 번째, 마비가 있는 경우 마비된 쪽은 음식 찌꺼기가 끼거나 상처가 있어도 본인이 느끼지 못함으로 항상 점검한다.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비된 쪽에는 음식물이 끼어 있어도 감각이 없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음식물이 끼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편마비가 있는 분이라면 항상 선생님들께서 마비가 있는 쪽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닦아주셔야 한다. 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매일 반복하는 일이므로 무리 없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습관화시킨다. 네, 습관화는 중요하지요. 네. 다음 일곱 번째, 가능한 스스로 하도록 지원하고 자립을 위하여 과정이 느리더라도 기다려 주어야 한다. 근데 입안 닦아내기인데 스스로 하도록 지원한다는 말이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이건 네, 스스로 못하니까 입안 닦아주시는 거니까 요거는 좀 어폐가 있으니까 생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준비 과정 한번 볼게요. 물과 비누로 손을 닦는다. 아까랑 똑같죠? 필요 물품 준비한다.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 네, 입안 닦아내기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기구 중에 하나죠. 스펀지 브러쉬. 컵. 작은 주전자가 왜 필요할까요? 주전자. 이거 뭘까요? 주전자. 뭐 있을까요? 물받이 그릇. 이거 아까 말씀했던 곡반 말씀하신 거죠? 곡반. 네. 수건, 거즈, 일회용 장갑, 구강 청정제 또 나왔네요. 구강 청정제, 요거 세모, 입술 보호제, 서랍자를 아마 서랍자에 꺼즈를 감아서 쓰라는 말씀이시겠죠? 근데 사실 서랍자에 꺼즈를 감아서 입안 닦아내시면 잘 빠져요. 꺼즈가 입안에서 꺼즈 빠지면 되게 난감스럽거든요. 그리고 이게 꺼즈 같은 경우 올이 풀려가지고 자꾸 입안 점막에 실오락이 붙어요. 그래서 입안 닦아내시다가 실오락이 떼내시는 게 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을 적시시게 되는데 물 너무 또 흥건하게 적시시면 입안에 또 물이 한가득 돼가지고 또 물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서랍자에 꺼즈를 감아 쓰시는 거는 솔직히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방법을 한번 읽어볼게요. 일회용 장갑 끼셔야죠. 다음, 대상자의 구강 상태를 확인한다. 세 번째, 대상자가 앉은 자세나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하며 부득이하게 똑바로 누운 자세일 때는 상반신을 높이고 고개를 약간 숙인다. 네, 자세에 대해서 설명은 좋습니다. 네 번째, 목에서 가슴까지 수건을 대준다. 물을 흘리시지 않게끔 해주시는 거죠. 다섯 번째, 거즈를 감은 서랍자 또는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를 물에 적셔 사용한다. 물에 적셔 사용한다는 말은 맞는 얘기인데 중요한 게 좀 빠졌어요. 물에 적셔서 물기를 꽉 짜내서 물기가 많은 상태에서 스펀지 브러쉬나 거즈를 감은 서랍자를 입안에 넣으시면 어르신들 입안에 물기가 흥건하게 고이기 때문에 이 물기를 어르신들께서 흡인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런 흡인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직접 어르신들 입안에 손 넣어 닦아주시는 건데 이런 물기 조절이 안 되시면 이거 자체가 또 어르신들의 흡인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물기를 꽉 짜내서 요거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요 내용이 좀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물기를 꽉 짜내서. 여기에서 좀 중요한 게 좀 빠진 게 있어요. 빠진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닦는 과정에서 꺼즈나 브러쉬에 음식물이 분명히 많이 묻어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음식물이 묻어 나온 더 지저분한 상태인 것을 다시 입안에 넣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꺼즈를 쓰신다면 반드시 지저분해진 것은 버리고 꺼즈는 버리고 새 거즈로 교체하시고 스펀지 브러쉬라면 브러쉬를 컵에 물에 담가서 깨끗하게 닦아주신 다음에 다시 물기를 꽉 짜서 다시 사용해 주시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스펀지 브러쉬나 거즈를 이용해서 어르신의 입안을 깨끗하게 닦아내셨다면 다음 단계로 이제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입안을 모두 닦아낸 뒤 수건으로 입 주변의 물기를 닦아내고 입술이 건조하지 않도록 입술 보호제를 발라준다. 네.
네, 입술 보호제 발라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일회용 장갑을 벗고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다. 근데 이제 입안을 헹구신 다음에 여기서 종료가 되는 분도 계시지만요. 칫솔질로 이어지는 분도 계세요. 왜냐면 치아가 있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종료되시는 분이라면은 당연히 이제 일회용 장갑 벗고 손을 닦고 선생님께서 종료하시는 건데, 칫솔질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여기서 이쪽 단계로 장갑 벗기 전에 이 단계로 넘어가 주시면 돼요. 다음으로 칫솔질 하기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칫솔질 하기의 목적은 한번 읽어봐 주시고 주의사항도 한번 읽어봐 주셔요. 첫 번째, 칫솔질 방향이 잘못되면 잇몸을 손상시킬 수 있다. 그쵸? 칫솔질 옆으로 빡빡빡 하시면 치아가 닳아요. 그쵸? 있기 때문에 칫솔질은 절대 가로로 빡빡빡 하지 않는다. 이거는 꼭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칫솔질의 자극에 의해 구토나 질식을 일으킬 수 있다. 네,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 대상자가 할 수 있는 동작과 할 수 없는 동작을 세밀하게 관찰한다. 네, 만약에 정교한 동작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라면 선생님들께서 도움을 주셔야 된다는 의미로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가능한 스스로 하도록 지원하고 자립을 위하여 과정이 느리더라도 기다려주셔야 한다. 중요하죠. 네. 다섯 번째, 적당량의 치약을 사용한다. 적당량이라고 하셨는데 적당량이 어느 정도가 적당량인지가 안 나와 있어요. 보통 저희가 말씀드린 적당량의 치약은 칫솔이 있을 때 칫솔모에 완두콩알 정도, 완두콩알 정도의 조금을 칫솔에 묻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쓰는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데, 치약의 양이 너무 많으면 입안에 거품이 가득 차서 칫솔질이 어렵고 치약으로 인한 청량감 때문에 치아가 잘 닦였을 것이라고 오해하기 쉽다. 요게 이제 설명인데요. 사실 요게 중요해요. 입안에 거품이 가득 차서, 치약의 양이 너무 많으면 입안에 거품이 너무 많이 차서 입을 헹궈내시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너무 헹궈내시다 보면은 우리가 충치 예방에 굉장히 중요한 이 불소가 입행군 과정에서 다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치약량을 너무 많이 쓰지 않는 것이 정확한 칫솔질을 하는 데도 그렇고 이 불소의 소실을 막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당량의 치약, 결국 이 완두콩알 정도의 크기를 짜서 사용하시는 거를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런 내용이 조금 추가가 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칫솔을 옆으로 강하게 문지르면 잇몸이 닳아져 시리게 되므로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부드럽게 회전하면서 쓸어내린다. 네, 뭐 설명의 의미는 맞는데 칫솔을 옆으로 강하게 문지르면 잇몸이 닳아진다기보다는 잇몸이 올라가죠. 네, 잇몸이 퇴축된다고 표현하는데 잇몸이 퇴축되어서 치아 뿌리가 노출돼요. 그래서 잇몸이 퇴축되어 치아 뿌리가 노출되어 시리게 되므로 잇몸에서 치아 방향으로 부드럽게 회전하면서 쓸어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노의 양치질 절대 안 되고요. 옆으로 빡빡 닦는 거. 치아는 잇몸에서 치아 방향으로 쓸어내리듯이 회전하면서 닦아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7번, 혈액 응고 장애가 있는 대상자는 출혈 가능성이 있으므로 치실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아주 말이 안 돼요. 아주 말이 안 돼요. 출혈 가능성이 있다고 치실을 안 쓴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혈액 응고 장애가 있는 대상자더라도
치실과 치간 칫솔을 반드시 써서 치아 사이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빼주시고 잇몸 염증을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셔야 돼요. 오히려 이렇게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안 써서 이랑 이 사이에 음식물이 끼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음식물 끼어 있는 것 때문에 잇몸 염증이 심해져요.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출혈을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혈액 응고 장애가 있는 분들은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안 써서 잇몸 염증이 생기면 피가 더 많이 나, 더 위험해요. 그래서 이 말은 완전히 엉터리니까요. 사실은 아예 삭제하는 거 좋겠습니다. 요것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계속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삭제해 주시고 혹시 시험 문제 나오면 난감하긴 한데 일단 요거는 사실이 아니다 라는 거 반드시 꼭꼭꼭꼭 별 5개 기억해 두셔요. 그리고 마지막 칫솔질은 잠자기 전과 매 식사 후 30분 내에 3분간 하도록 습관화한다. 사실 잠자기 전과 매 식사 후 30분 이내 3분간 하도록 습관화하면 참 좋은데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사실 가능하지만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상황이면은 이걸 어떻게 매번 똑같이 지키시겠어요? 그래서 사실 요거보다는 칫솔질은 그냥 매 식사 후와 취침 전에 수행한다. 요 정도로만 표현해 주셔도 충분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그 준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과 비누로 손을 닦는다. 필요 물품을 준비한대요. 칫솔 필요하죠? 칫솔, 치약. 치약은 반드시 어떤 치약이요? 불 쏟은 치약이요? 불소 치약. 불소 치약 꼭 쓰셔야 돼요. 그리고 물컵이죠. 주전자. 주전자가 왜 필요할까요? 물을 컵에 따라서 하라 그런 걸까요? 주전자 잘 모르겠고요. 곡반, 양침을 뱉으라고 하는 곡반이고요. 마른 수건, 꺼즈, 네. 일회용 장갑, 입술 보호제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여기에 당연히 치실, 치간 칫솔 들어가면 좋겠죠?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는 앞이랑 동일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방법 볼게요. 일회용 장갑 낀다. 구강 상태 확인한다. 대상자가 할 수 있는 동작과 없는 동작을 세밀하게 관찰한다. 4번, 가능하면 앉는 자세를 취하고 앉을 수 없으면 침대 머리를 높여주거나 옆으로 누운 자세로 한다. 흡인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주의! 앉은 자세를 할 수 없는 경우 건강한 쪽이 아래로 향하고 옆으로 누운 자세로 칫솔질하기.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편마비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편마비. 한쪽이 마비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옆으로 누우실 때 침대에 이렇게 누우시잖아요. 누우실 때 마비된 쪽이 위로 가셔야 돼요. 마비된 쪽이 아래로 눌리시게 되면은 눌림에 의해서 불편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편마비인 분을 옆으로 뉘어서 칫솔질 하시게 되는 경우라면 반드시 마비된 부분이 위로 올라가게, 건강한 부분이 아래로 가게 이런 자세를 갖춰주시면서 칫솔질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8번 볼게요. 입안에 물을 머금기 힘들어할 경우에는 입을 반쯤 벌리게 하고 입안에 물을 부으면서 헹구고 곡반의 오목한 면이 대상자의 턱 밑에 가게 한 후 흘러내리는 물을 받아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상당히 위험합니다. 입안에 물을 머금기 힘들어할 경우에는 머금지 않게 하셔야죠. 근데 입을 반쯤 벌리게 하고 입안에 물을 퍼 부으면 흡인되시잖아요. 삼킴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삼키시다가 흡인되실 수 있어서 위험하단 말이죠. 그래서
먹은기 힘들어 하시는 경우에는 억지로 이렇게 입안에 물을 넣어 헹구게끔 유도하시면 안 되고요. 이때야말로 입안을 선생님들께서 닦아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입안에 물을 머금기 힘들어할 경우에는 입을 반쯤 벌리게 하고 스폰지 브러쉬나 거즈를 이용해서 입안을 닦아내준다 라고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뭐 곡반을 이용해서 입안에 남아있는 것을 뭐 뱉어내게 하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절대 입안에 물을 부으시는 건 하시면 안 됩니다. 9번째 단계는 입안이 깨끗해질 때까지 여러 번 헹구고 마른 수건으로 입 주위를 닦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물론 헹굼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여러 번 헹굼이 가능하실 것이고, 혹시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헹굼이 어려우신 거나 입안에 물을 머금기 힘들어 하시는 분이라면은 헹구실 수가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안 닦아내기 해주시고, 그것이 마치면 마른 수건으로 입 주위를 닦아내서 칫솔질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잇몸에 출혈이 있는지 확인하고 입술 건조를 막기 위해서 입술 보호제를 발라준다 이렇게 써있고요. 그게 다 끝나시면은 물품 정리, 일회용 장갑 벗고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다로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확인사항 앞에랑 비슷한데요. 뭐 치료받아야 할 치아가 있는지, 잇몸, 입천장, 혀, 볼 안쪽 등이 헐었는지 세심하게 관찰하고 문제가 있으면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꼭 보고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만족한지 불편한 점이 없는지 묻는다. 계속 반복인데 이렇게 만족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굉장히 감사하겠죠. 이렇게 해서 1년의 구강 관리 과정을 설명한 우리 표준 교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 한번 쭉 살펴봤을 때 일단 뭐 비교적 자세하게 적혀 있는 곳도 있고 좀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여러 가지를 약간 좀 저희가 보기에 아쉬운 점들이 좀 많이 있어요. 아쉬운 점이 여러 가지지만 일단 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만 좀 생각해 보면, 일단 이 구강 관리를 했을 때 이 대상군이요. 대상군에 대한 분류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 어르신들이 어떤 상태인지에 맞게 설명이 좀 부족해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본인 스스로가 사실은 칫솔질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스스로 하실 수 있게 충분히 도와주시는 게 맞고요. 사실 그리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면 본인이 직접 화장실 세면대에 가서 칫솔질이 가능하시니까 거기에 맞게끔 설명이 좀 필요해요. 두 번째로 여러 이유로 스스로 관리가 가능하신데 적절한 구강 관리가 어려우신 경우, 예를 들어서 파킨슨병 같은 경우나 치매가 어느 정도 진행되셔서 스스로 닦고자 하시나 닦을 수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선생님들의 도움이 필요하시거든요. 이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 대한 구강관리 접근법에 대한 것도 설명이 좀 더 필요하겠고요. 아니면 아예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대상자분을 3가지 정도로 나눠서 각각의 구강 관리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고,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셔서 실제 현장에서 어르신들 관리하실 때 조금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대상자분에 대한 분류 외에 구강 관리 과정이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설명드렸지만 입행굼, 입안 닦아내기, 칫솔질 과정이 내용이 굉장히 계속 겹치면서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걸 따로따로 구분하지 마시고 1년에 쭉 연결된 과정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아무래도 대부분 다 글로 설명되어 있다 보니까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이 조금 부족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그림이나 가능하다면 동영상 같은 걸로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이 들어가면 선생님께서 이 텍스트를 가지고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공부하시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전에서 사용하시기도 훨씬 좋지 않을까 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서 조금 이런 거에 대해서 보강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러려고 하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8페이지가 부족해요. 지금 전체적인 700페이지 정도 되는 텍스트에 구강 관리가 고작 8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다음에 개선판이 나온다면 이런 부분을 충분히 좀 보강해서 선생님들께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충실하게 조금 내용을 보강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치매 극복 대한민국 지치301이 함께합니다.